안녕하세요. 김경민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45번까지 166페이지 좀 진행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46번부터 85번까지 40문제를 이렇게 굉장히 빠른 좀 속도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또 이미 아는 내용은 조금 빠르게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개폐막식에 주로 이용되는 세션은? 개폐막식은 모두가 한 자리에서 모인 장소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세션이 시간을 제한을 두고 분할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돼서 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집중 세션. 그쵸. 여러 시간 동안에 계속 집중해서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분산해서 하는 회의, 그리고 협력 세션. 이게 보면 한 기관이 아니라 2개, 3개, 4개의 기관이 한 번에 모여서 어떤 패널 토론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있던 전문가들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협력해서 하는 세션을 말합니다. 이것도 분할되어 있는 세션을 한 번에 모아서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분할돼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동시 세션은 여러 분과로 나뉘어진 것도 한 시간대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과가 있으면 이쪽에서는 예산을 다룰 거고 이쪽에서는 참가자를 다룰 거고 또 이쪽에서는 학술회의를 다룰 것이고, 여러 가지 있던 세션들을 동시간대에 그냥 바로 진행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2번 일반 세션은 한 가지의 어떤 주제나 아니면 일반 세션은 말 그대로 회식, 그 다음에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대주제잖아요. 이걸 가지고 서로 공통된 거를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의 주제나 한 가지의 목적으로 모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폐막식과 아니면 개막식에 주로 이용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46번의 2번. 자, 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술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사실 문제를 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강점과 약점이 나와 있고 기회과 위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했었고, 이거는 수업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이거는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과 위협이 나오는 거면 스트렝스, 위크니스 이런 걸 보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8번 넘어가겠습니다. 리셉션 초청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RSVP가 의미하는 것은? RSVP는 사실 이건 프랑스어예요. RSVP는 프랑스어고 보통 참석 여부에 대한 회신을 뜻합니다. 빨리 이것을 참석의 동료가 아니라 RSVP를 하는 목적은 참석 여부에 대한 회신을 통해서 참가자가 얼마나 정확한 참가를 하고 예측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리스트업을 하기 위한, 참가자 리스트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RSVP는 1번 참석 여부에 대한 회식 부탁. 그렇죠. 4번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참가자 규모에 대한 설명은 RSVP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RSVP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이름, 그리고 5일 동안 회의 개최 기간이라면 며칠 참가할 거고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RSVP입니다. 49번. 컨벤션 마케팅 계획 수립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그렇죠. 계획이죠.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1번 종사원에 대한 미래지향적 사고 유도. 그렇죠. 종사원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컨벤션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하겠죠. 또 이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해서 좀 회의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역량의 최적 활용 및 목표 달성.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컨벤션 평가 보고서 작성은 이거는 1, 2, 3번은 모두 계획이 사전에 이제 계획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라면 4번은
컨벤션 평가 보고서 작성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컨벤션이 모두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아니라 사후 평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0번. 해당 국가 또는 도시로의 유치가 확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치활동이 이루어진다. 다음 중 유치활동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 내용에 보면 사전에 파악을 해야 돼요. 유치위원회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유치위원회가 있고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구분은, 유치위원회는 회의가 아직 한국으로 각 나라로 유치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어디 나라에서 열릴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가 유치 단계예요. 하지만 유치가 됐다.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어떤 회의가 유치가 됐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잘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 조직위원회가 됩니다. 이거를 잘 개최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은 조직위원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함정을 이렇게 파놓을 수도 있어요. 조직위원회하고 유치위원회랑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50번. 첫 번째, 국제기구 본부 인원 초청 현지 답사 하죠. 인스펙션 보통 합니다. 초청을 해서 시설들도 보여주고, 관광을 사전에 관광을 통해서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인가도 보여주고, 그리고 기관장들을 부산시장이나 아니면 각 기관장들을 만나게 해서 의지도 보여주고, 이런 현지 답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합니다. 두 번째, 관련 인사 유치 취지서 및 지지서신 발송, 이런 것도 합니다. 당연히 관련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호텔이라든지 여러 유관기관, 그리고 학생들, 대학, 이런 곳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 세계대회 유치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4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도, 아니 부산으로 와도 차 밀릴 것에 대해서 오히려 클레임 걸지 않겠다, 우리 협조하겠다, 봉사활동도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지서신들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전차 대회에 참가하여 홍보 이벤트 개최, 이것도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전차 대회라고 하는데요. 보통 컨벤션 주기상 지금 당장의 회의가 일어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를 시작하면 4년 후, 8년 후 회의를 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년 주기로 돌아가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되겠죠. 현재의 해외에 가서 4년 후에 우리 한국으로 이거를 유치하고 싶어요, 이런 회의들을 유치하고 싶어요, 막 홍보를 합니다. 브로셔도 나눠주고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에 우리 홍보 영상도 틀어주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어떤 특산품이나 아니면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거를 체험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유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치 홍보 이벤트입니다. 그럼 개최하는 거겠죠.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조직위원회 구성 및 예산계획 수립, 이건 유치가 된 후에, 개최가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바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예산계획 수립이 되겠죠. 다른 거는 유치활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3번은 개최가 된 후, 이미 개최가 된 것처럼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예산계획 수립하는 거, 이 단계는 아닙니다. 개최가 된 후에 이야기겠죠. 그리고 51번은 이제 국제회의 산업육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는 암기 과목으로 했었고, 암기 항목으로 했었고, 그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2번, 다음 회의 형태 중 소집단 회의의 일종으로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참가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참가자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회의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풀어보셨어요? 이거 내용이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영어 전문 용어기도 하고, 제가 어휘를 외우라고 했던 단계에서 저희 뒤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답부터 설명을 할게요. 답은 4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소집단 회의의 일정으로 일정한 세션도 정해져 있고, 비공개나 아니면 정부 간 회의에서 많이 하는 건데,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집행을 할 때나 정책을 만들 때 이런 소집단으로 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회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1번은 뭐냐면, 1번은 플래너 세션 같은 경우에 전체 회의예요. 전체 회의고, 브레이크아웃 세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만약에 동시간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세션의 회의예요. 이것도 좀 뭐 소규모긴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있다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참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강압적인 어떤 강제적인 성격이 들어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2번, 3번이 같은 회의예요. 같다고 보면 되고 이게 동의어입니다. 브레이크아웃이나 아니면 컨커런트 세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약간 제한적이고 뭔가 보수적이고 약간 제한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회의, 주로 이거는 기업의 비밀이나 아니면 정부 간의 정책을 정할 때 있는 회의를 주최할 때 이런 걸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53번 회의 개최 일자 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봐도 알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배우자가 여러분들 남자친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회의에 갔다. 근데 한겨울에 그리고 완전 때학빛이 강한 여름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봄이나 가을 뭔가 이 사람이 나의 동반자나 나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일을 할 때 나는 일에 끼일 수 없으니 뭔가 여행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서 밖에 쇼핑도 하고 싶고 관광지도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에 봄 여름이 아니라 봄 가을 그러니까 선선하고 관광하기 좋은 날을 우선으로 선택하겠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회의나 사실 전시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뭐 겨울에 해야 된다, 뭐 여름에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의 성수기의 계절은 봄하고 가을입니다. 네, 모두 손해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문제는 컨벤션 센터나 호텔 같은 경우에 조금 지역적인 요소긴 하지만 봄, 가을에 가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가동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봄, 가을에 회의를 하려면 굉장히 치열하게 비딩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회의가 봄, 가을에 컨벤션 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3년 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4년 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바로 2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 3, 4번은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54번 여기는 이제 경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의 계획 수립 때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잡고 참가비를 얼마나 내야 되고 손익분기점은 얼마나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먼저 나왔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건 차라리 먼저 공식을 외우시는 것도 편해요.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총 고정경비가 2,5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으로 들어가는 경비란 말이죠. 한 회의를 할 때 고정으로 계속 그냥 변하지 않고 고정으로 지출되는 경비예요. 그리고 참가자 1인 변동비는 74,500원으로 분석됐다고 했어요. 이 변동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 회의가 아니면 한 세션이 한 사람이 어떤 회의에 참석하면 이 정도 경비는 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계속 숫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경비예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참가했을 때는 74,500원이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뭐 한 3만원, 4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 100명밖에 더 오지 않았다. 그러면 고정경비가 늘어나겠죠? 뭐 74,500원이 아니라 뭐 10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컨벤션 조직위원회에서는 1인당 참가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1인당 고정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고정비 계산은 참가비 10만원에 74,500원을 빼면 비용이 나옵니다. 25,500원이 나와요. 25,500원으로 나왔고 25,500원에서 총 고정경비 2,550만을 나누면 돼요. 쉽죠? 그쵸?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총 고정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쉬워요. 참가자 수 곱하기 등록비 마이너스 1인당 변동비예요. 그러면 총 고정경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식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10만원 마이너스 74,500원 하면 25,500원이 나오고
또 이 25,500원을 총 경비 2,550만을 상대로 나누면 딱 떨어지겠죠. 답은 3번입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딱 나와요. 1000명 정도를 해야지 우리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우리가 이 회의를 개최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바로 5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5번, 56번도 할 건데 57번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여기는 총 고정경비가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참가자 1인당 변동비는 72,000원으로 되어 있고 1인당 참가자비를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10만 원의 변동비를 72,000원을 빼보면 28,000원이 남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한 번 더 살짝 꼬아놨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 컨벤션 개최를 통해서 300만 원의 이익을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이익을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총 고정경비에서 300만 원을 더 해야 됩니다. 총 고정경비가 2,500만 원이었죠. 여기가 딱 2,500만 원만 하면 총 고정경비가 나오지만 여기서 손익분기점을 통과한다는 말은 손익분기점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고 3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싶다는 거는 이 2,5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2,800만 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계산했던 28,000원 1인당 고정경비 28,000원 그리고 2,800만 원을 서로 나누면 결국에는 57번의 답은 딱 떨어지는 게 1000명이 됩니다. 그렇죠. 1000명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 방법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상세하게 좀 더 설명. 5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회의 참가자 수에 따라 가장 변동 가능성이 큰 가변 비용 항목은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나 홍보비나 사무국 운영비는 내가 이 정도 예산을 딱 정해서 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리셉션이나 연회, 오찬비 흔히 먹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오찬비나 아니면 리셉션 관련한 이런 비용들은 참가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동비라고 하는 거고 답은 4번입니다. 자, 56번.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의 문화체육관광부장, 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은 나머지 거는 관광 및 국제회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4번은 인구 현황 및 증가 계획, 이건 도시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지가 않아서 4번입니다. 57번에서 넘어가겠습니다. 58번. 최근 컨벤션 전시회가 복합적으로 개최되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 많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 산업의 복합화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전시와 국제회의가 복합적으로 같이 서로 연동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에 따라서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배경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면 이게 최근에는 유럽에서 먼저 전시가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대형 전시가 많죠. 대형 전시가 일어나면서 관계자들이 다 모인 마당에 회의를 그냥 해서 빨리 뭐 계약을 성사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한 기술 전시회를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회의가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쇼 위주로 하게 되는 전시 위주로 굉장히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는 계약도 성사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관련 산업도 전시회가 이끌어내는 정책 방향 뭐 이런 것들도 좀 선도하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같이 많이 개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10번, 뭐 5번 중에 회의가 일어나고 5번 중에 전시가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이거를 관련이 있는 것끼리 좀 묶어서 시너지도 일으키고 또 이런 전시를
보여주면서 국제회의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 이 전시회가 가진 어떤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시 산업이 더 발전돼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내용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뭐 전시회 따로 컨벤션 따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동시에 하게 되면 비용도 더 많아지고 한 번에 또 임팩트 있게 큰 비용 절감을 해서 마케팅비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커지는 거고 3번을 보면 IT 등 기술 발전을 보게 되면 전자 관련한 국제회의와 전파 관련한 전시회가 많이 서로 이게 거의 최초로 동시 개최가 계속되는 그런 추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파나 전자 관련한 거는 시연회를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부가 설명도 있어야 되고 기술 설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연회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뭐 시연회로 해서 전파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설명이나 학자들 간의 이런 것들을 어떤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그런 전시회에 정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이거의 기술이 얼마나 유용한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전파 전자 관련한 전시회와 전파 전자 관련한 국제회의가 서로 연동해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많아지게 되면서 다른 회의들도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뭐 ITU 텔레콤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교통 관련한 전파 얘기거든요. 그리고 ISO 관련한 여러 가지 전자 관련한 인증 그런 회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배경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답은 아닌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유도. 이게 정부 쪽에서 이걸 같이 개최하라고 유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8번에는 4번입니다. 59번입니다. 컨벤션을 개최함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아닌 것은 이거는 1, 2, 3번을 읽어보면 다 그렇듯합니다. 하지만 4번을 읽어보면 회의들 간의 정보 제공과 지식 교류로 인하여 참가국의 사회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 얼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런 정보 제공과 지식 교류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참가국에 당장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지식이나 정보 교류는 향후에 그 사회에 적용을 해서 추후에 계속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이루어져야지만 추후에 효과가 일어나는 파급 효과인 것이지 지금의 당장의 어떤 이 지식들이 사회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 간 회의 같은 경우에나 어떤 국제기구 회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밋 같은 경우에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에 관한 협약을 오늘부로 시행한다라는 어떤 회의가 일어나게 되면 즉각 참가국의 사회에 영향을 미쳐요. 10개국이 모인 자리에서 탄소 배출권을 오늘부로 여기에서 협의를 하니 이게 발효가 되니 당신들은 탄소 배출권을 오늘부로 하지 마. 뭐 적정량 이상을 하지 마라고 정해버리는 거면 어떤 강제성을 조금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협약에 관한 그런 내용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지식 교류라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60번 장소 선정을 위한 6단계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렇죠. 답은 조직위원회의 기대 충족입니다. 사실 조직위원회의 기대에 충족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소 선정은 아직 확실하게 뭔가 많이 정해지진 않은 단계예요. 하지만 회의 목표에 맞고 물리적 시설의 요구사항이 결정되고 참가자의 관심하고 기대 분석에 따라서 철저히 수요 중심으로 되는 그런 형태이지 조직위원회의 기대에 충족한다고 그게 뭔가 장소 선정을 위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의 어떤 만족과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장소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건 이론상의 문제일 뿐이고 거의다가 조직위원회에서 사실 마음에 드는 장소가 선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반대로 말하면
조직위원회 중에 한 명은 참가자들을 각 분야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참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씩이 나와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니까 조직위원회도 위원회에 있는 인사들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가다 조직위원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장소가 선정돼서 참가자들의 어떤 불만족이 야기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즘에 좀 배제하고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일단은 4번입니다.